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반복되죠? 곧 여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하고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캠핑 고수 같은데, 사실은 캠핑 초보예요. 저는 원래도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강아지들을 키우고 나서 여행이 사실상 좀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전에 강아지들 없을 때는 혼자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스쿠버 다이빙 여행도 다니고 또는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좀 자연에 가까운 여행들을 많이 했었고, 도심을 가더라도 한국의 서울과는 좀 다른 도심들을 찾아서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리고 초코를 만나게 됐죠. 초코를 만나고 나서 여행을 좀 길게 했던 건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왜 한 달 살기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저도 동참을 해봤었습니다. 초코를 데리고 제주도를 한 달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주도 한 달 휴가를 위해서 무려 2년 전에 그때 당시 저희 팀장님한테 2년 후에 제가 한 달짜리 휴가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난 여행이었어요.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한 달 정도? 정확히 말해선 한 달이 아니고 3주였거든요. 3주짜리 휴가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 플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초코와 여행을 갔을 때는 목표로 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주도 하면 푸른 초원, 넓은 바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초코와 함께 푸른 초원을 많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주도를 갔죠. 초코는 7kg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기내 동반이 안 돼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했었어요. 제가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처음으로 초코를 위탁 수화물로 보낸 여행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항공사에서 위탁 수화물로 동물을 보낼 때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왠지 집 옆에 이렇게 캔넬에 혼자 있는 초코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려면 어쩔 수 없는 규정이니까 그 전부터 캔넬 훈련을 좀 했었어요. 집에서 간식을 가지고 캔넬 안에서 기다리는 훈련도 하고, 캔넬에 들어갔을 때 좀 잘 있는 훈련. 다행히 제주도는 1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 시간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겠다 싶었죠. 집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제 캔넬과 초코를 데리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 공항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짐이 많이 늘더라고요. 캔넬도 크고 강아지 짐도 있고 3주 정도 지내니까 제 짐도 있고 정말 바리바리 싸서 갔던 것 같아요. 나름 3주 살이니까 살이잖아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초코가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료도
이 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양이들이 지금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온 방과 집을 뛰어다니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 갈 때는 국내 편이라서 그렇게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코 동물 등록증이랑 뭐 접수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제출했던 것 같아요. 네. 해외 나가는 검역서만큼 까다롭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를 패킹을 하고 위탁수함으로 보내고 제주향 비행기에 올랐죠. 내려서 초코를 찾으니 엄청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처음 탔는 데다가 위탁수함을 처음 경험해 본 초코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공항에서 일단 캔넬에서 꺼내서 목줄을 한 채로 카트에 제 짐과 캔넬을 싣고 그 캔넬 위에 초코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카트를 끌면서 제주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제주 공항에서 초코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 귀여워했어요. 짐과 캔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 머리 정도 위치에 초코가 앉아 있었고 카트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운동선수들, 옛날에 운동선수들 막 금메달 따고 이러고 나면 금이 환영 카퍼레이드 하듯이 캔넬 위에 이렇게 늠름하게 앉아서 제가 끄는 카트를 타고 이동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웃겨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카트에서 뛰어내리거나 하진 않고 호기심 어리게 제주 공항 여기저기를 살피고 또 바깥에 와서는 제주도의 공기를 만끽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왔을 때는 렌트카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렌트카는 요즘은 반려견 동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려견 강아지들은 털빠짐이 있으니까 렌트카 업체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때는 제가 쏘카라는 시스템을 이용했었고 그 서비스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했었어요. 다만 캔넬에 넣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었죠. 다행히 초코는 크기가 작고 초코를 넣은 캔넬도 크기가 작아서 캔넬에 넣은 채로 운전석 옆자리 보조석에 같이 태우거나 아니면 뒷자리에 태우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소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었죠. 그때 제 차가 모닝? 뭐 이런 경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초코가 들어갈 만한 캔넬이 들어가지긴 하더라고요. 제주도 왔을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넓은 초원을 뛰노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과연 넓은 초원을 뛰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뛰놀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주도에 진드기가 너무 많았어요. 오름 이런 쪽에 가면 아마 야생이기도 하고 뭐 농약을 치거나 제초제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자연 그대로인 건 좋은데 그만큼 진드기도 기승을 부리고 진드기 중에서 바베이시아를 걸리게 하는 그런 진드기들도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오름에서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때 조심해라 또는 오름을 가는 게 안 좋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제주도는 국립공원 지정 지역이 많아서 반려견이 동반이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나라에서 지정하고 또 환경을 살린다는 취지의 이제 국립공원이니까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가서 이제 배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규칙이니까 따라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록은 많이 밟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카페 투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예쁘고 작은 규모의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건 그런 카페들이 반려견 동반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반려견 킬로그램 수를 좀 따지기는 해요. 그때 당시 초코는 소형견이어서 제약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견종까지는 아니지만 무게 이제 대형견들은 받지 않는 곳들이 그때도 종종 있기는 했거든요. 아무튼 당시 초코는 그렇게 제약이 안 돼서 카페 투어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초코를 데리고 와서 뭔가 구경시켜주고 싶고 한데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열심히 카페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자연환경도 보이고 바닷가도 가깝고 이런 카페들. 그래서 초코는 본의 아닌 카페 투어를 하게 됐죠. 제가 카페 투어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초코의 화장실이 아니라 저의 화장실.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고 차를 마시고 이러면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초코를 어떻게 할 거냐. 초코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기다려를 시켜야 됐었어요. 당시에 초코가 기다려를 생각보다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한 50%의 확률로 기다리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분리불안이 좀 있어서 좀 짖는 편이었어요. 집에서도 제가 출근할 때 아이한테 회사 다녀올게, 돈 많이 벌어올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면 엄청 짖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웬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더라고요. 기다려를 시키고 몇 분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건 초코를 다들 예뻐해 주셔가지고 초코가 기다려를 할 때 옆에 있는 그 손님들이 초코를 계속 쳐다봐 주신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강아지가 귀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얘 너무 착해요. 얘 너무 똑똑해요. 정말 조용히 잘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초코가 약간 실전에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카페를 이용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불편을 끼치니까. 근데 초코는 짖지도 않고 기다려도 잘하고 그래서 카페 투어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덕해수욕장 그리고 표선해수욕장 이렇게 좀 유명한 해수욕장들을 다니면서 이제 백사장을 밟고 모래놀이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바닷가에 오니까. 그 서해나 동해 바다와는 다르게 제주 바다는 모래가 엄청 고와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현무암이 있는 수영장 아니죠. 해수욕장.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가는 뭐라고 할까요? 고운모래들로 이루어진 백사장을 가진 해수욕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운모래가 있는 해수욕장 위주로 갔었고
그 고운 모래가 있는 해수욕장은 모래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천막 같은 거를 쳐주거든요. 모래 위에. 그래서 그 위를 열심히 뛰어다니고 모래를 가지고 땅굴을 파고 하는 초코와 함께 또 즐겁게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또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물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영을 시켜보게 했었는데 물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주 3주살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도 뭐 등산도 가끔 다녔고요. 네, 초코랑은 크게 제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코코가 등장합니다. 코코가 등장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대형견은 받지 않는 곳. 초코는 7kg이 조금 넘는 소형견이었고 코코는 30kg이 넘는 대형견이라 대형견 제한인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숙소들이. 그리고 저는 한 명인데 1인 1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2인 1견 또는 1인 1견만 받습니다 하는 곳들이 많아서 저처럼 1인 2견인 경우는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더라도 운동장을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진 숙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게 오늘의 이야기거리 캠핑입니다. 캠핑은 그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액티비티였어요. 전에는 그냥 여행을 다니고 가능한 선택지를 찾다 보니까 캠핑이라는 곳까지 온 것 같아요. 캠핑의 경우는 다행히 강아지 동반인 경우들도 좀 있고 대형견이나 2마리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는 숙소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선택의 폭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캠핑장이 정말 많아요. 물론 뭐 전국에 걸쳐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좀 멀리 가야 되는 캠핑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캠핑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번째 캠핑은 제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캠핑 장비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검색을 해서 사용 후기 같은 거를 보고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캠핑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한테 맞는 장비들이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웠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들을 구입하기에는 캠핑 장비들이 좀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외부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집의 역할을 하는 텐트도 엄청 중요하죠. 텐트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고 안에서 들어가서 잘 때 이제 숙소가 되는 뭐 침낭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사야겠죠. 이렇게 삶의 질, 이렇게 캠핑의 질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필요한 이제 도구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부자재들. 생각보다 살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비 없이 캠핑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텐트를 대여해주는 캠핑장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캠핑장은 강원도에 있는 캐로아인 캠핑장이었습니다. 캐로아인 캠핑장은 중대형견들 위주로 오는 반려견 전용 캠핑장이에요. 한국에 반려견 전용 캠핑장이 몇 개 안 돼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운 좋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티피 텐트를 대여해서 갔다 왔어요. 티피 텐트는 삼각 원통 뿔처럼 생긴 텐트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디언 텐트라고 할 수 있어요. 탑이 뾰족하고 아래쪽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텐트입니다. 그때 빌린 텐트가 티피 텐트 면 텐트라고 그 텐트의 재질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좀 있는데 면 텐트의 경우에는 겨울에 결로에 좀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 텐트라서 좀 무겁긴 합니다. 다른 재질보다는. 근데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이번이 아니죠. 그때 갔을 때 편하게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텐트를 대여를 받았는데 텐트를 이미 쳐놓으신 상태여서 텐트를 칠 필요도 없고 텐트를 철수할 필요도 없어서 상당히 수월하게 다녀왔죠. 그때 텐트랑 야전 침대 이렇게 2개 빌려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너랑 집에 있는 이제 뭐 후라이팬, 냄비, 식기류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싸서 들고 갔고 침낭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이불 챙겨서 가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캠핑 그 짐이 아닌 집에 있는 짐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부피가 너무 컸고 두 번째는 뭔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져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캠핑짐을 사지 않았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죠. 무튼 그렇게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캠핑을 왔습니다. 저의 첫 캠핑은 어땠을까요? 나름 괜찮았어요. 음식도 밀키트를 사가지고 가서 특별히 제가 요리에 재주가 없더라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맛있는 막걸리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캠핑하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캠퍼분들이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고 또 그곳은 좀 단골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어가지고 다들 매너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매너에 감사하며 되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코의 왠지 분리불안. 분리불안은 아닌데 푸들들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캠핑 때는 매너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곳은 매너타임이 11시부터인데 밤이 되고 소등을 다 했는데 초코가 지나가는 그 캠핑장 옆으로 도로로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랜턴 불빛만 보면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텐트에서. 그 차 소리와 불빛을 보고 뛰쳐나가서 짖는 거예요. 저를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너무 뛰쳐나가고 짖어가지고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 좀 이해는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이러면 사람인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초코가 뛰쳐나가서 짖으려고 하면 못 짖게 입을 막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초코는 졸리지도 않았나 봐요. 놀다가 회복하다 이래서 그런지 통잠을 안 자가지고 그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저는 녹초가 됐죠.
해가 뜨고 나서 이제 퇴실하기 전에 저 약간 쪽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캠핑 쉽지 않구나. 그리고 한동안 또 캠핑에 대한 생각을 잊었어요. 아, 이게 밖에서 나가서 자는데 캠핑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캠핑을 잘 다니는 그 인플루언서 분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계정 보면 강아지들 뭐 프리쉬 해도 보호자 옆을 떠나지 않고 또 너무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말 훈련이 잘 된 거겠죠? 저는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캠핑을 조금 안 가다가 차박을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600마지기라고 강원도의 높은 고산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뷰도 되게 좋고 차박의 성지라고 보통 하거든요. 거기 꽃들도 한창 필 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게 600마지가 예전에는 반려견 동반이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반려견 동반이 안 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사실 반려견 동반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블로그를 보고 간 거라 게다가 600마지기가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 저희 지인이랑 이렇게 차 두 대가 움직였는데 정말 꼬불꼬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갔더니 반려견은 동반이 안 돼요. 이렇게 관리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 이런 거 보고 왔는데 한 번만 근데 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 여기 힘들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600마지기의 차박 명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차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자리를 잡고 차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어떨지 몰라가지고 해가 너무 쨍쨍거리면 타프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급하게 타프를 샀었어요. 근데 웬걸 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프를 정말 열심히 쳤었어요. 사실은 타프를 쳐본 적이 없고 타프의 설명서도 잘 모를 때여가지고 저는 또 그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타프를 다 치긴 했어요. 타프를 다 치고 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차박이어서 한 명은 승용차 세단이었고 저는 미니쿠퍼여가지고 사실 차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아요. 타프를 안 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차 안에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할 뻔한. 제가 같이 갔던 지인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이제 아이 둘.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을이네. 이안이 아이니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에 타프를 그 트렁크 쪽에 타프를 친 그 공간에서 저랑 이안이 아이니 그리고 가을이네 가을 엄마 그리고 가을이 저희 강아지 초코코코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쉬었다는 말을 하기가 무색한 게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타프를 쳤지만 좀 지나니까 타프 옆으로도 이제 비가 옆방향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자도 있고 했긴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들이쳐가지고 거의 몸도 약간 촉촉해진 이런 상태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화식이니까 그 군용 음식 있잖아요. 이렇게 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데워 먹는 그거 먹었는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뜨끈뜨끈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비화식 캠핑 같은 거, 등산 같은 거 하면 이거 챙겨가야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화식 하는 백패커들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더라고요. 가을엄마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아온 거였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무슨 미역국밥? 뭐 이런 거였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또 간단하게 이것저것 뭐 간식도 먹고 좀 즐기려고 했는데 정말 비가 너무 들이쳐가지고 서둘러 좀 정리를 하고 제 차에 또 강아지, 큰 강아지, 아이니 이렇게 해서 잘 수 있게끔 뒤에 세팅을 하고 잤습니다. 일단은 차 안에서 자니까 초코랑 코코가 뛰쳐나갈 일이 없어서 너무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차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일단 뛰쳐나가지 않으니 좀 안심이 된다 라는 거였고 차 2열을 접어가지고 약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자는 거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견딜만 하더라고요. 조금 좁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좁은 것보다도 초코와 코코, 특히 초코가 뛰쳐나가지 않는다는 거에 되게 안도감을 느꼈죠. 그래, 차박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 차박을 하고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타프를 다 철수를 하고 육fik맞이기를 온전히 즐기게 됐죠. 꽃도 너무 예쁘고 일단 풍광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재밌게 지낸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그랬고 반려견 동반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다른 관리인 분들이 내려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백맞이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동반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차박용 텐트를 사야겠다. 도킹 텐트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사실은 TP 텐트를 구매를 했었어요. 당근의 TP 텐트 제가 썼던 TP 텐트가 똑같은 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TP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한번 또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여자친구들 둘 이렇게 해서 성인 여자 셋에 강아지 둘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친구들과 캠핑할 때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말동무들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확실히 TP 텐트가 그 원형 면적은 되게 넓은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좀 제약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머리를 이제 들었을 때 또는 이렇게 일어섰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은 좀 제한적이어서 넓은 면적 대비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는 텐트에서 잤고 다른 한 친구는 원래 차박을 많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그렇게 캠핑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차박 텐트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두 번째 텐트 구매기가 이어집니다. 저 첫 번째 텐트는 그 TP 텐트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근에서 샀는데 당근에서 생각보다 캠핑용품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캠핑에 무지해서 몰랐는데 첫 번째 텐트는 엄청 텐트를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분한테 샀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샀었고 텐트를 보러 갔더니 텐트를 다 꺼내가지고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텐트를 뭐 접는 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텐트가 정말 상태가 좋았어요. 새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 관리를 많이 하시는 캠퍼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근으로 처음 텐트를 사고 캠핑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차박 텐트. 차박 텐트는 당근으로 산 건 아니고 눈으로 좀 구경하면서 사야겠다. 왜냐면 제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제 차의 트렁크가 위아래로 열리는 트렁크가 아니라 좌우로 열리는 트렁크여서 그 트렁크에 맞는 텐트를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가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텐트를 아는 지인이 근무하는 쪽에서 샀어요. 고릴라 캠프라는 이제 업체인데, 그때 알바를 하는 친구가 아는 동생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서 사게 됐습니다. 텐트를 사러 가면 보통 텐트를 쳐놓은, 설치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크기도 볼 수 있고, 차박 텐트 같은 경우 도킹했을 때 어디로 도킹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캠핑 페어 같은 데 가서도 텐트를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인터넷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 텐트, 자동 텐트라고 해서 폴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설치랑 철수가 좀 편하다고 하는 텐트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드라는 브랜드의 텐트인데, 단점은 좀 무거워요. 아무래도 텐트 폴대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고, 폴대가 알루미늄 스틸이어가지고 개수가 많으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차박을 할 수 있는 도킹 텐트, 제 차랑 맞는 텐트가 몇 개 없어서 그 텐트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텐트를 처음 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강화도로 캠핑을 떠납니다. 강화도에 반려동물 전용 사이트가 있는 캠핑장으로 가는데요. 또 날씨 운이 안 좋죠. 저는 날씨 요정이 아니라 날씨 안티 요정이었나 봐요. 그날도 겨울이었는데 뭐 화목난로랑 이거저거 다 챙겨갔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쭉쭉 뽑았을 때 원래 탁 걸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죄송하게 옆에 텐트를 치신 커플 분께 좀 도와달라고, 제가 강아지가 2마리기도 하고 제가 텐트를 처음 쳐보는데 잘 안 되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남자분이라서 힘이 좋아서 그런지 쭉쭉 바로 딱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저거 세팅하고 이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했죠. 그때는 제가 화목난로랑 등유난로 2가지를 다 들고 왔어요. 날씨가 정말 춥기도 했고 서큘레이션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 공기 순환이 안 돼서 난로 옆만 따뜻한 여전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그 차박 텐트를 가져갔을 때는 서큘레이터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 서큘레이터도 선풍기처럼 생긴 건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게 다르고, 너무 그 뜨거운 연기가 있는 쪽에 바로 붙이면 서큘레이터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제가 차박 텐트를 가지고 갔을 때는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서큘레이터를 설치를 하고 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또
난로 옆에서 뜬 눈을 지새우면서 네, 그런 힘든 캠핑을 하게 됐죠. 사실 제가 동계 캠핑에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차박 텐트를 사기 전인데 그 티피 텐트를 가지고 산더미 목장이라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산더미 목장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했던 캠핑장인데 정말 뷰도 좋고 또 거기는 카페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거기도 약간 차박의 성지,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를 혹한기 동계 때 갔습니다. 거기가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가지고 갔는데 제가 무슨 깜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한기 동계 캠핑을. 심지어 제가 2박을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 1박만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간 거예요. 가서 텐트를, 그 티피 텐트를 치고 전기장판이랑 이런 걸 까는데 웬걸? 전기장판만 가지고 온 거예요. 전기장판이랑 연결하는 그 콘센트를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판만 들고 온 거죠. 전기장판이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서큘레이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난로를 피면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화목난로 하나만 있었거든요. 화목난로를 켜서 이제 따뜻해지면 침낭도 두꺼운 걸 샀고 전기장판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계 때 그렇게 하면 따뜻하니까 자기는 더워서 나중에는 문 열어놓고 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일단 전기장판이 없죠. 그리고 침낭이 있지만 제 몸으로 데워야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난로도 서큘레이터가 없으니까 그 화목난로 그 주변만 따뜻하고 일어서면 머리는 되게 뜨거워요. 근데 조금만 앉으면 바닥은 되게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나를 샜습니다. 정말 얼어 죽을 뻔했어요.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초코가 그 텐트 틈 사이로 자꾸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도 목줄을 하고 리시를 해놓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그 리시를 놓은 거예요. 초코가 그 텐트 틈 사이로 빠져나가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래잖아요. 제가 어떻게 찾은지 아세요? 에어태그로 찾았어요. 그 애플에서 나오는 에어태그라고 뭐 지갑이나 뭐 열쇠나 차키 같은 데다가 달아놓고 좀 잃어버렸을 때 내 물건 찾기 이런 걸로 핸드폰으로 추적을 하면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에어태그에서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듣고 찾으러 가는 그게 멀리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걸 사가지고 초코랑 코코 목줄에다가 같이 끼워놨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쓸 줄 알았는데 그걸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를 물건 찾기, 초코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찾기를 하니까 조금 걸으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이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좀 가까워지니까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찾아가 보니 남의 텐트 불판을 핥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드셨던 그 불판을 바깥에 빼놨는데 그 불판을 핥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붙어있는 고기 조각들. 그래서 초코를 검거해가지고 다시 텐트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태그 잘 쓸 수 있네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죠. 무튼 그날도 그렇게 꽁꽁 얼어가지고 2박이지만 그냥 1박에 퇴실을 했습니다.
차마 그 전기장판 없는, 그리고 서큘레이터, 그 공기순환이 안 되는 그 텐트에서 하루를 더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비용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살아야 되니까 바로 텐트를 접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동계여가지고 눈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있었으면 눈 구경도 하고 되게 좋았겠다 싶은데 저는 일단 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안 좋았던 점은, 안 좋다기보단 이거는 그 캠핑장의 규칙이죠. 그 예쁜 카페를 강아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차에 초코와 코코가 있고 제가 이제 입실한다고 거기를 갔었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데 강아지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는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캠핑하니까. 그래서 강아지 물론 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물론 반려동물을 싫어하시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캠핑을 갔다 왔어요. 이번 주는 또 새 텐트를 샀습니다. 맞아요. 이게 캠핑을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그 티피 텐트, 면 텐트, 그리고 차박 텐트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이번에는 백패킹용 텐트를 구매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누울 수 있는 작은 경량 텐트고요. 일체형이라서 바닥 사이로 틈이 없어요. 그 얘기는 초코가 뭐 텐트 틈 사이로 탈출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꽉 잠근 텐트. 그리고 저와 초코코코가 누웠을 때 면적으로도 괜찮은 텐트. 경량이어서 한 1kg가 조금 넘고 텐트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게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폴대 2개로 자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 텐트가 1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라운드 시트까지 해서. 가격도 되게 괜찮고 가성비 넘치는 텐트여서 후기도 정말 많아서 그 텐트를 구입해서 이번에 다녀왔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텐트는 이 텐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텐트 말고도 타프를 새로 샀는데 타프를 못 쳤어요. 가지고 가서 타프를 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 치고 다행히 사이트에 그늘이 잘 져가지고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타프를 집에서 그 끈들을 연결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타프 새 제품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가서 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도 같이 간 지인들이 있거든요. 지인들이 도와주면 금방 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못 쳤습니다. 집에서 타프 치는 거 공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자친구 둘과 함께 갔는데 이번에는 황금이라는 친구랑 갔고, 그리고 로이라는 또 강아지 친구를 데리고 있는 친구랑 같이 갔다 왔어요. 여자 셋에 강아지 넷 대중소 이렇게 갔다 왔고요. 이번에는 여주에 있는 캠핑장을 다녀왔어요. 여기도 반려견 동반은 되는데 전용은 아니어서 강아지들 짖거나 하는 거는 잘 챙겨야 되는 캠핑장이었고요.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그 캠핑장님께서 스탠다드 푸드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좀 강아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좀 그런 부분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화장실이나 개수대 이런 게 그 캠핑장 안에 매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실내에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때는 강아지를 안고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친구인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짖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서 자꾸 짖으면 안 되니까 얘 데리고 개수대 가도 되냐라고 했더니 안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30kg가 넘는 아이를 어떻게 안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몫을 채워서 가면 안 됐나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실내에는 스탠다드 푸드를 키우고 계셨고 그래서 친구가 강아지를 차에 놓고 개수대나 화장실을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행히 초코랑 코코가 이번에는 제가 화장실 갔다 올 때 짖질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반려견 전용이 아닌 동반에서는 강아지 짖음이나 뭐 싸움, 뭐 입질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이동할 수 없어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캠핑장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최종 목표는 사실 백패킹이에요. 초코랑 코코를 데리고 좀 산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등산을 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비화식을 해서 이제 산을 즐기는 이 백패킹이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에 캠핑 갔을 때 텐트도 새로 샀고 사람들도 같이 오니까 핸드폰으로 촬영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걔가 4마리가 되니까 이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들 어떻게 촬영하나 싶어요. 물론 그렇게 4마리씩 데리고 가진 않으시니까 1마리 정도? 이제 소형견 정도? 아니면 1마리의 대형견?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저는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촬영하시지? 싶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근데 캠핑이 고생스럽긴 해도 지나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뭐 캠핑할 당시도 사실 재밌긴 해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다시 캐로와인 캠핑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박을 예약했고 제 텐트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지 않고 저랑 초코랑 코코랑 이렇게 단촐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좀 기대가 돼요. 그 캐로와인 캠핑장은 강아지 수영장도 있어서 원래 이전에는 초코랑 코코는 물을 너무 싫어하고 수영을 잘 못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둘 다 물을 싫어하긴 하지만 수영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킬 겸 수영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단촐하게 가니까 조금은 더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캐로와인 캠핑장은 좋은 게 중대형견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단골 캠퍼분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매너를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프리시가 가능한 곳인데 본인 사이트에 다른 집 강아지가 와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강아지들이 위험할 때 다들 서로 알려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전에 다녀왔을 때 저희 초코가 좀 짖어서 그렇지 캠핑장에 대한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기대가 돼요. 오늘은 개와 캠핑의 시간에 대해서 좀 주저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캠핑 베테랑이신 분들 혹시 좋은 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목이 쉰 것 같아요. 네. 캠핑 계속 하고 싶고, 조커랑 코코랑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여름도 너무 덥기 전까지 열심히 캠핑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 또는 뭐 가족, 친구, 친지, 뭐 누가 됐든 즐거운 주말 계획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혼자 떠들어봤고 다음에는 게스트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